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여의도에 56층 주상복합 탄생하나? 50년 된 아파트의 대변신 예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가 최고 56층, 총 1391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사업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빠르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며 최고 층수가 56층으로 높아지고 용적률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이 90%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사업성이 높아져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흑석동도 30억 돌파. 한강변 아파트값 어디까지 오르나?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31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동작구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강 조망권과 초역세권,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입지 덕분에 강남 3구, 용산구 못지않은 시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평형 아파트가 30억 원을 넘기면서 인근 아파트들도 덩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석동이 비강남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변 입지와 대장주 역할로 30억 원 벽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강남 3구, 용산구에 집중됐던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가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며 나타난 풍선 효과로 해석됩니다. 재건축의 날개 단 서초, 송파. 녹지 규제 완화로 사업 탄력. 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 규제 기준을 완화하면서 반포미도, 올림픽 선수촌 등 재건축 대단지가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 제한을 받던 곳들이 이번 규제 조정으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초구 반포미도 1차 아파트,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은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녹지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대표 단지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비오톱 1등급이라 하더라도 실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완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시 환경과 개발 수요의 균형을 조정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 전역의 노후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권을 넘어 도심권, 서부권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받은 집 팔아도 세금 줄일 수 있다. 비과세 받는 핵심 조건은 이것. 상속주택을 매도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일, 사망일,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였는지 여부. 상속 당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충족 여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공제도 가능하며 거주 요건을 함께 채우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기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살던 집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되는 점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하며 세대 분리 여부가 세금 적용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선보다 중요한 건 입지. 강북, 수도권 저평가 아파트에 기회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금리, 규제, 거래량 등 실질적인 시장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강북 및 수도권 외곽 지역의 저평가 단지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견조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 등으로 미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7월 예정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 전까지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전략적인 시점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대선이라는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지역별 수급 상황과 정책 방향을 잇는 것이 부동산 전략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방도 일부 저평가된 지역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보다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모두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 미래차 허브 도약. 특장차 클러스터로 2027년 대변신 예고.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조성 중인 특장차 전문단지 1, 2단지를 통해 지역 자동차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단지 33만 제곱미터는 이미 조성 완료. 2단지 33만 제곱미터는 2027년까지 687억 원을 투입해 완공 예정입니다. 소방차, 냉동탑차, 설치차 등 특장차 생산과 튜닝에 필요한 통합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국산화율이 낮았던 대체 부품 개발도 병행됩니다. 현재는 개발 완료된 74개 품목 중 38개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특장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인증제도 도입, 전국 지자체 최초의 대체 부품 자체 인증제도 운영 등도 함께 추진돼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던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통해 자립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북이 단순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기획 생산 부품 인증까지 통합된 미래형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이번 시도는 전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PF 자금 막히자 프로젝트 리츠로 돌파구. 일기 신도시 서울 개발 사업 판도 바뀌나.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개발업계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인 프로젝트 리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삼성동 서울이료원 부지 등 굵직한 사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인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하며 사업계획 검증 불필요. 주식 분산 의무 없음. 공시의무도 17건에서 한 건으로 간소화돼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PF보다 빠르게 토지 매입과 초기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뿐 아니라 정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줄이 막힌 PF의 대안으로 프로젝트 리츠가 부상하며 부동산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 따라 출렁인 집값. 새 정부는 규제 풀까? 과거 데이터로 본 부동산 흐름. 지난 24년간 집값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금리, 규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해왔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2006년 노무현 정부로 집값이 26.76% 급등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는 2022년으로 마이너스 4.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후 새 정부의 정책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참여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지역 확대 등 강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시장은 과열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을 부양하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30번 넘는 규제를 발표했으나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현재는 관망세와 거래 절벽 상황 속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며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자들의 신중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방도 반등 신호? 울산 아파트값, 바닥 찍고 상승 출발.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월 들어 0.12% 상승하며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올해 누적 상승률 1.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1.53%. 다음으로 높은 전세가 상승률도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이 5개월 연속 75%를 웃돌고 전세 매물 감소로 실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공급 감소와 외지인 투자 증가도 집값 반등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약 5,653가구지만 내년에는 절반 이하인 2,632가구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외지인 매입 건수도 최근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울산 집값이 이미 바닥을 다졌고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낙수 효과가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도 공급 부족이 예상되므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탄은 7만 명 몰리고 대구는 10명? 분양시장, 희비교차, 왜 생겼나?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내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 청약에 무려 7만 명 이상이 몰려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동탄의 다른 단지, 포휴제일건설 더샵도 3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렴한 분양가와 우수한 생활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대구, 경북 지역은 미분양이 쌓이면서 청약률이 1대 1도 채 되지 못한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혁신에코폴리스는 540가구 모집에 단 10명 청약. 경북 의성 콘크리책은 경쟁률이 0.01대 1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청약 광풍,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커지며 지역 간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인기 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지방은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족으로 청약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시장은 외지인 투자도 줄어 분양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독, 좋아요